네, 안녕하세요. 커리어피커 케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레일. 코레일은 어느 주무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일까요? 코레일은 여기 보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라는 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 있죠? 해당 영토를 발전시키고 물자나 인력을 수송해야 될 일이 있으면 원활하게 수송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고 교통이나 발전 관련돼서 총괄을 하는 그런 주무부처입니다. 그 안에서 코레일은 기차를 토대로 국민들을 수송하고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공공기관이고 그런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직무가 있겠죠.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일반 사무면 일반 사무, 이것에 맞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합격까지 갈 수 있는 팁이니까 주무부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커리어피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 산업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철도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코레일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은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KTX가 생기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정도면 바로바로 갈 수 있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1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만에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출장도 바로바로 갈 수 있고요. 상당히 편리해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산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진출을 하는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철도라든지 아니면 IoT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관리를 한다든지 자율주행 열차를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채용 공고에는 없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철기원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은 철도 관련돼서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원활하게 되고 상용화가 됐을 때, 즉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안정성 평가도 받고 연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코레일 같은 곳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관기관인 거죠. 유관기관이니까 그 부분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레일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공공성 그리고 안정성이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안정성이겠죠. 시속 300이 넘어가는 고속 열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하다가는 바로 즉사에 가까운 그런 치명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항상 최우선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자가 꽤 있고요. 고용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전문성,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속 300이 넘어가는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차량 정비나 전기, 신호 통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와 경험 기반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요. 안전사고 방지나 긴급 복구, 대표적인 게 열차가 탈선되는 거겠죠. 탈선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업무 매뉴얼도 있습니다. 어느 날 기차가 전복됐다, 탈선됐다라는 뉴스를 속보로 받았을 때 엄청 빨리 이것을 복구하는 모습을 제가 어느 날 본 적이 있는데, 기차라는 게 엄청 크고 그리고 무거운 물체임에도 그렇게 빨리 복구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때 당시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업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매뉴얼을 혁신적으로 바꿔본다던가 그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선배님들이 알려준 경험을 토대로 코레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또는 기여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코레일 관계자분들께서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 그런 지원자의 모습이겠죠. 자, 그 다음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것이 KTX가 있겠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여객철도라고도 합니다. KTX, 새마을호 또는 ITX라고도 하죠. 무궁화호도 있고 수도권 전철 부분에 있고 해서 국민들의 이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차 타기 전에 기다리다 보면은 컨테이너만 싣고 가는 열차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화물 열차라고도 하고, 그것은 도로, 아스팔트 도로에 교통을 분산해주고 탄소 저감 효과로 현재 물류 산업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시설 부분도 유지 보수하고 있고 해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컨설팅도 해주고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피커 분들에게는 현재 코레일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 직무 있죠, 사무 또는 기술 관련돼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한 상태로 접근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소개서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언급한 상태로 자소서나 면접에서 대화를 하시면은 인사 담당자나 코레일 관계자분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봤을 때는 큰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다른 곳과 협력하는 법을 보면은 먼저는 정부겠죠. 국토교통부 관련돼서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국내외 기업 대표적으로 열차 만드는데 유명한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또는 통신사들, 건설사들 이제 토목 관련돼서도 지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도 IoT나 빅데이터 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현재 동남아, 중동도 있는데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철도 운영에 대한 컨설팅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각종 해외 유관 기관 분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협업하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시면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무나 아니면은 해외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은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의 역량을 강화를 하시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즉 공공의 성격을 띠는 철도 관련된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에도 분명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관과 소통을 할 때 여러분들의 역량이 그런 기관들과 소통하는데 원활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문헌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채용 공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1553명을 뽑고 있고요. 크게는 수도권과 강원권, 그 다음에 충청, 호남, 대구, 부산, 경남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 영업 쪽 아무래도 많고, 그 다음에 토목과 전기통신도 많죠. 지금 토목 쪽 관련돼서는 260명 가까이 뽑고 있고 전기통신은 400명 가까이 뽑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코레일에서 근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제한 경쟁 채용으로는 422명과 보훈 부분에 있어서는 150명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사무 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은 행정, 재무,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자체 예산이나 신청,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에 대한 서비스가 있겠죠. 역사에서 승차권을 발권을 하거나 아니면은 코레일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고객의 민원을 안내하고 고객의 만족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 행사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기획이나 홍보 쪽은 아무래도 SNS 채널 운영도 있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 역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실적 분석과 대내외 보고 자료를 작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보고서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이해, 각각 보고서 이름이 다 다르지만 그 보고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소서나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될 부분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컨트롤 해봤다던가 아니면은 회계나 세무 관련돼서 자격이 있거나 인턴십 관련돼서 경험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문서 관리 경험이라고 여기 있죠. 문서 관리 경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문서를 베이스로 소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을 응대하거나 CS 역량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바나 아니면은 봉사활동 하시면서 있었던 고객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행했던 것들을 성과로 수치라고 되어 있죠.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죠. 코레일이 어느 주무부처 산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코레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익성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에 대한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와 전기가 있는데, 차량은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정비겠죠. 그리고 유지 보수.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300km 가까이 되는 속도로 꾸준하게 갔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흔들림이나 아니면은 여러 외부에 있는 요소들도 부딪혔을 거고 외부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부품도 교체하고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여부를 진단하고 고장을 미리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메인으로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긴급적으로 중대 사고나 대표적인 탈선이겠죠. 탈선이 됐을 때 거기에 투입돼 가지고 같이 원활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차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를 해서 철로 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동이나 다양한 기술적 결함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직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역량을 보면은 아무래도 기초 베이스가 되겠죠. 동력 전달이라든지 유압이나 공합 제어, 차량 제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발전기나 모터, 인버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사고 나지 않고 원활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운행했던 거나 진단했던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계나 전기 쪽에 있어서는 안전이나 산업 쪽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되는 안전 규범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시는 화재나 폭발물 위험 관련된 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선배님들 있죠, 그분들이 매뉴얼처럼 주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전기나 기계 파트 부분 지원하신 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필해야 될 거 말씀드리면은 실습 하셨던 거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나 로봇 제작 동아리나 아니면은 회로 설계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을 때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면 좋아요. 이걸 하시면서 어떤 것이 원인이었고 이걸 어떻게 파악을 했고 어떻게 고쳤는지, 그리고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상이나 아니면은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했었던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거 말고 앞으로는 어떤 열차, 어떤 수송 매체 그런 것에 있어서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라고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목이죠. 토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균열이나 치마, 부식이 있는지 보고 궤도에 대한 측량이나 주기적인 보수, 교체 시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노선에 있어서도 해당 노선이 원활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안전이나 기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보상 관련돼서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차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해당 열차가 특정 지역을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도 투입돼서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 대응이나 장비 운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굴착기나 크레인 같은 거, 즉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기차를 원활하게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포구나 낙석, 그 다음에 집안 치마 같은 것들에도 긴급적으로 투입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게 필요한 역량은 기초가 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나 기계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가 강해야 되고 토목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가 강해야 돼서 구조 역학이라든지 집안 공학, 재료공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공정 관련돼서 기획하고 시공하고 준공하고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운전 할 일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에 있어서 자격증이나 또는 매뉴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도면, 캐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해봤었던 경험이 있으면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나 재난 복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든 이것들이 공공적으로, 즉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사회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본인의 역량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 전자와 IT 쪽이죠. 이 부분은 전력을 공급하고 전차선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쪽도 하고 있고 빅데이터나 IoT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은 여기서도 기초입니다. 즉 기계나 전기, IoT, 토목 쪽 이런 부분, 즉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거기서 응용을 할 수 있고 접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초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고 직무 면접에서도 물어보고 마지막 면접에서도 실무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ICT나 보안 관련돼서는 네트워크나 서버 부분에 그리고 정보 보안 관련돼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자동화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파이썬과 또는 통계 프로그램 R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본 경험들이 있으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은 학교에서 했었던 것들,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하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혹시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 본 경험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했다라고 본인의 견해까지 같이 말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철도에 대한 이해, 왜냐면은 이 철도가 운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그것에 맞게 내가 동력을 넣고 빼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코렐에서 100%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운전입니다. 운전은 열차를 운행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운행 스케줄과 그 다음에 관제실에서 지시한 대로 잘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직무고요. 안전점검이나 비상대처를 기차 내부에서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상대처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객의 서비스, 안내방송에 나가거나 열차 내 질서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내해주고 지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역량으로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없었는지 또는 비상대처에 대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책임감이나 안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시간표를 준수하는 거 정시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몰라도 기차 하면은 늦지 않거나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정시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커리어 피커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코레일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적 미션과 사회적 책임이 강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탄소 저감이나 균형 발전, 대량 수송은 기본 서브로 들어가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코레일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NCS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내가 과거에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열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그리고 항상 베이스로 여기는 요 안전,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코레일 지원하실 때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하는 거 있겠죠.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은 유관 기관들 또는 관제실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협업하는 능력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코레일이라는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공익성, 비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코레일이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제시하는 것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지원하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태도와 이를 갖추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 즉 핵심 의도겠죠. 핵심 의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어떤 기관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관을 이해했으면은 그런 기관에서 필요한 역량과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고자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을 작성할 때는 먼저는 직무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철도 안전관리면은 정확성, 책임감,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이 있겠고, 고객 서비스 직무라고 한다면 친절함과 소통 능력,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소서를 쓰실 때 이런 부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또 다른 노력했던 사례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글만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접근을 했었고 무엇을 느꼈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2번,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을 도와준 경험과 그에 대한 해당 구성원의 반응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팀워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는 조직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조직의 성과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동료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말씀하시고 이걸 하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까지 말씀을 하시면은 원활하게 갈 수가 있겠죠. 자, 3번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내부 고객을 대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와 해당 자세를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고객 중심 철학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서비스와 서비스 정신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은 고객이라 함은 내부와 외부가 있습니다. 각각 작성해 주시면 좋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고 그 위에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철도공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제가 코레일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제안한 분야와 관련돼서 도전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도전 정신하고 문제 해결 능력, 끈기 요거를 알고 싶은 건데 코레일 즉 공공기관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만 딱딱 일어나는 곳이 아니고 하루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비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 때 발만 동동 구르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업무를 성취해낼 그런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작성 방향을 보시면은 먼저 도전적인 목표가 무엇이 있었는지 작성하시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적고 그것에 대한 목표와 노력 과정을 적었으면은 어떤 걸 배웠는지 그 과정에서 이것까지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소서 봤으니까 면접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기본 인성과 가치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모아봤어요. 한번 볼게요. 질문 1번. 한국철도공사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다른 기관 아니고 왜 코레일 지원했는지. 코레일 지원했으면 코레일에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 전략을 같이 보면은 코레일이 어떤 기관인지 비전 관련돼서 말씀하셔도 좋고 국민의 편의 증진, 철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말씀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와 경험을 연결해야 되고 코레일에 입사하게 되면은 난 이런 걸 하겠다. 포부인 거죠. 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본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본인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장점은 여러분들 좋은 거니까 2가지에서 3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여기 단점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단점에 대해서 어떤 사례로 직시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점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직시할 수 있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3번 공공기관 근무할 때 중요한 거 뭐인 거 같냐 라고 하시되 신뢰성과 투명성 부분 여러분들 언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1번 철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뉴얼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거나 또는 매뉴얼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철도 전복사고 또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때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은 실제 면접에서 답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겠죠. 2번째, 현재 코레일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이 사람이 코레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설에 대한 노후나 친환경적인 기술에 도입된 게 좀 늦어진다 아니면은 고객 만족도가 안 좋다 실제로 안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접근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고객 입장에서 여기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임직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 얘기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코레일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걸 현장에서 들을 때 아, 이 사람이 고객 입장에서도 말을 했고 직원 입장에서도 말했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 말에 신뢰성이 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이거는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해결 방안으로는 밑에 4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계획에 대한 거예요. 중장기나 미래, 목표, 비전에 대해서. 입사 5년 후 목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아무래도 구조화된 답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떨 때 스트레스 받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내가 코레일에 입사해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 대할 때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 고객 중심 사고 아까 위에서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한다라는 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레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레일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주요 아이템은 뭐고 각 직무마다 중요시 여겨야 되는 역량은 뭐고 이것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어떻게 녹이면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거죠. 코레일에 대한 자기소개서 문항과 면접 예상 질문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레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국토부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송과 편의 증진,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두루두루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핵심으로 관여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코레일을 접근하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합격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레일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하단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있죠.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셔도 좋아요. 20분 무료 상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코레일 채용 공고 기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